네, 안녕하십니까. 인천 고잔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김영화입니다. 앞에서 선생님께서 좋은 얘기 해주셔서 저도 이제 경청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좀 질문을 드렸고요. 저도 오늘 발표를 맡게 됐는데 사실 저도 몇 년 전에 사실 이 자리에서 비슷한 이런 체육축전에서 발표를 했던 적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사실 고사하고 싶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넘겨야 되는 위치에 있는데 넘기질 못해가지고 그냥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직 경력 올해 19년 차고요. 작년까지 12년 연속으로 체육 전담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체육 전담으로서 느끼게 되는 어려운 사항들 이런 것들을 진짜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려고 이 자리에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체육은 영화처럼이라고 한 유튜브를 6개월 동안 운영한 적이 있고요. 지금은 운영은 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체육 관련해서 한 100여 개 정도 콘텐츠를 올려놔서 선생님들이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하고 올려놨는데 아직도 질의응답은 많이 올라와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재소개했고요. 초등체육 전담교사의 현실을 잠깐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전담교사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제 개인적인 생각을 밑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전담교사라고 하면 좀 생각이 다른데 이게 시도마다 다를 겁니다. 그리고 교육청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어 선생님을 제일 먼저 떠올리고요. 두 번째, 이게 업무부장의 수업 경감을 위해서 전담을 제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딘가 조금 몸이 편찮으신 선생님이시거나 또는 아니면 임산부이신 선생님이 담임으로서 활동하기 어려우시니까 전담을 배정해 주는 경우가 아마 많이 있을 거고요. 또는 최악의 경우이긴 하지만 담임 선생님으로서의 부적격,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나서 또는 학부모와 학생과 트러블 때문에 부득이하게 담임을 내려놔야 되는 경우 이런 선생님들이 들어가는 자리로 전담교사로 인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12년 연속으로 체육 전담을 하면서 많이 겪어본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께서도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담교사라고 하는 자리가 그래서 결코 그냥 마음 편하게 내가 한 과목을 맡아서 하는 그런 자리만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초등학교에서 전담교사의 TO 기준입니다. 그럼 과연 전담교사를 누구에게 줄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데 전담교사를 누구에게 주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 인천광역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인천광역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타시도가 다를 수는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희 인천 같은 경우에는요. 3, 4, 5, 6학년의 학급수 나누기 3.75가 TO입니다. 그래서 3학년에 4개 학급이고 4학년에 4개 학급이고 5학년 5개, 6학년 5개라고 한다면 총 합 18을 3.75로 나눈 4.8명. 그러니까 이거 소수점 절사에서 4명만이 전담으로 배정을 받는 거예요. 그 학교의 TO가. 저 4명의 TO가 나온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쉽게 얘기하면 자리 싸움이 시작될 수밖에 없겠죠.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 3학년이 4개고 4학년이 5개, 5학년 5개, 19개 학급일 경우에는 5.06이어서 전담이 한 자리가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18학급일 때는 전담이 4명이고 19학급일 때 3, 4, 5, 6학년 기준으로 할 때요. 그때는 전담 배치가 5명이 돼요. 그러다 보니 3, 4, 5, 6학년 학급수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자리가 바로 전담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학기 말에 저희가 보통 12월 달에 교육청에 내년도 학급 편성 자료를 보내잖아요. 그때 굉장히 치열하게 학교별로 전학 가는 아이들 서류를 가급적이면 좀 늦게 보내기도 하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교에 제 아이들을 전입시켜가지고 활동했던 그렇게 이제 숫자를 최대한 맞추기 한두 명 차이로 학급수가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요. 제 자리가 제가 12년 연속이나 전담을 했고 꽤 많은 체육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언제나 제 자리가 확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죠. 그래서 먼저 자리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첫 번째요. 학교 기준으로 전담 과목을 정할 때 학교에서는 영어 선생님, 영어 전담을 먼저 구하면 됩니다. 2순위, 3순위, 4순위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무조건 일단 영어를 제일 먼저 꽂아 놓습니다. 혹시 저희 학교만 이런 건 아니시겠죠? 영어 선생님을 먼저 구하는 형편이고 영어가 구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뭘 되든 나는 관심 없습니다. 이건 관리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알아서 학년에서 원하는 거 가져가면 돼. 일단 영어 제일 크게 문제니까 일단 영어 해결하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교사 기준에서는 전담 순위가 어떻게 되냐면요. 1순위가 과학 전담을 제일 많이 희망하십니다. 그 다음 도덕 전담, 그 다음에 영어 전담, 그리고 체육 전담 이렇게 순서가 갑니다. 물론 이거는 다른 과목을 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요거밖에 가는 거죠. 저희가 뭐 수학 전담 하고 싶다고 해서 수학 전담 주지는 않잖아요. 초등에서는. 그러니까 중등과 저희가 좀 다른 점이 저희는 언제든지 담임으로 들어가야 될 수도 있고 체육 이외에 뭐 국어든 수학이든 영어든 과학이든 얼마든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오늘 제가 3시에 도착을 했는데 4교시까지 저희 반 아이들 수업을 마치고 제가 올해는 담임 들어갔거든요. 수업을 마치고 부랴부랴 막 날라온 겁니다. 5, 6교시 전담으로 집어넣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과학 기준, 우리 학교도 저희 지금 제가 있는 학교도 역시 과학, 도덕, 영어 순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학생들 기준으로는 체육 전담을 가장 희망해요. 체육을 배우고 싶은데 학교에서는 교사 기준으로 또는 학교 기준으로 전담을 배치하다 보니까 도대체 전담을 배정할 때는 어디 기준으로 맞춰줘야 될까요? 네, 배치 순서의 희망의 차이가 이렇게 나잖아요. 무조건 기준은 학교 기준이죠. 일단 영어부터 놓고 다음에 2순위 교사 기준, 3순위 학생 기준입니다.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사실 교육이라고 하는 게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라고 한다면 아이들에게 맞춰줘야 되는 교육이거든요. 근데 이게 제일 반대쪽에 있는 학교 기준으로 먼저 맞추고 그 다음 교사 기준으로 맞추고 그 다음에 애들 기준으로 맞춰주니까 아이들에게는 늘 흥미가 없는 선생님이 전담으로 들어오시게 된다는 인식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조금 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 속해 있는 저희 인천광역시의 그 교육청, 제가 속해 있는 지역교육청을 기준으로 통계를 내봤습니다. 전담 배치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느냐. 저희가 지금 69개 교에서 현재 지금 72개 교로 몇 년 동안 늘었는데요. 저희가 제가 속해 있는 교육청이 송도신도시를 끼고 있어서요. 아파트 단지가 들어올 때마다 학교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학교가 늘고 있습니다. 영어 전담은 모든 학교에 다 있습니다. 100%예요. 없는 학교가 단 한 개도 없더라고요. 근데 체육 전담은요. 17교, 18교, 14교, 15교입니다. 상당히 많아요. 데이터상으로 보면 이 정도 데이터가 원래 안 나오는데 제가 받아본 데이터를 보니까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허수가 존재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100% 체육 전담만 주시는 학교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선생님들? 시수 문제겠죠. 시수. 중등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다고는 들었지만 초등 같은 경우에는 내가 체육만 주고 싶다고 해서 주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너 체육 몇 개, 도덕 몇 개, 또는 체육 몇 개, 과학 몇 개 이렇게 주다 보니까 한 교과를 온전히 들어가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심할 때는요. 3개 학년을 동시에 들어갔거든요. 수업을. 그러니까 이거 뭐 수업 준비가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죠. 6학년 체육, 5학년 도덕, 뭐 2학년 바른생활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막 찢어 발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수를 맞춰야 되니. 그러니 제대로 된 체육 수업을 하고 싶어도 사실 여건이 많이 안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체육과 타교과로 나눠져 있는 학교 대비 그 앞에 있던 데이터하고 비교해 보시면 실제로 이제 4분의 1 토막 정도 또는 3분의 1 토막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체육 전담을 받으시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자, 근데 이 온전한 체육 전담을 받았어도요. 한 개 학년만 들어가시는 체육 전담이 있는 반면 대부분 2개 또는 3개 학년도 들어가는 학교도 선생님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한 개 학년 들어가시는 선생님은 학급수가 큰 학교예요. 적어도 한 학년에 7개 또는 8개 정도가 있어야 온전히 그 학년에 먼저 배정해주고 이렇게 되다 보니 2개 학년만 가도 선생님들 수업하기 어려우시잖아요. 왜냐하면 같은 날짜라도 잘라주시면 참 좋은데 날짜를 잘라주시지 못하잖아요. 2학년 수업하다 갑자기 3학년실 갔다가 다시 또 4학년 수업도 들어가고 저는 이렇게도 수업을 했거든요. 운동장 체육 수업을 하다가 강당에 들어가서 수업을 하고 다시 집 옷 갈아입고 2학년 도덕 수업하러 가고 막 이런 식의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자신이 체육 전담으로서는 꽤 오래 하고 노하우도 쌓였다고 그냥 제 스스로는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애들 말로 현타가 좀 온 겁니다. 이게 뭐지? 왜 나는 항상 이렇게 해야 되지? 영어는 온전하게 한 학년을 다 주고 또는 많이 줘봤자 2개 학년을 주면서도 굉장히 미안해 하시는데 체육은 제가 학교 일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거 뭐 그냥 당연하다는 시 뭐 하기 싫으면 너 아니어도 돼 이런 식의 구성이 되다 보니까 참 굉장히 체육 전담이 하기가 쉽지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12년 연속 체육 전담을 했고요. 올해 학교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체육 전담을 희망을 했어요. 체육 전담을 제가 이제 제 자랑 아닌 자랑을 좀 해보면 굉장히 많은 대회에서 사실 입상도 하고 그래도 저 인천 쪽에서는 그래도 체육을 좀 많이 한다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학교에서 왔을 때 아무 말도 없이요. 그냥 5학년의 담임 딱 꽂아놨습니다. 업무도 체육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저랑 같이 가신 다른 학교 체육 선생님은 교감에 나가시는 분인데 오케스트라 담당을 주셨습니다. 체육 전담을 8년 하고 오셨는데. 그럼 적어도 이렇게 경력이 오래되고 체육 전담을 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저희가 체육을 희망을 했으면 선생님 학교 사정 이래서 체육 전담을 못 드리게 됐습니다라고 양해를 구했으면은 이렇게 제가 열변을 토하면서 서운해하지 않았을 텐데 그냥 발표하시는 거예요. 초등2니까. 근데 만약에 저희가 진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한 교과만 들어가야 되는 중등 체육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학교에서 이렇게 홀대하실 수는 사실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체육 전담 선생님이 이거 해줘, 남자 선생님이 이거 해줘, 막 이렇게 하시다가 필요 없을 때는 그냥 제일 먼저 빼는 이런 형태가 초등 체육 전담의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 스스로 좀 해봅니다. 더 가슴 아픈 거는요. 온전한 체육 전담도 주지 않고 2개 학년 이상 배정하는 것도 있지만 담임 결혼이 발생하면 다가 저 2학년 담임도 들어가고 5학년 담임도 들어가고 갑자기 불려가요. 체육전 아니 제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애들이랑 같이 꽤 오래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고 저는 이제 스포츠 클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매일 아침마다 아이들 점심도 하고 방과후도 하고 이렇게 빠져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담임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상관도 없이 오늘 아침에 갑자기 부릅니다. 그래서 누가 선생님이 갑자기 병가를 뭐 3개월 냈는데 담임 선생님 또 제가요? 저 체육부장이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없어 일단 들어가. 한 2주만 버텨줘. 2주 뽑을 때까지 버텨달래요. 들어가잖아요? 그럼 또 저희가 또 그냥 하지 않지 않습니까? 또 열심히 또 애들 가르쳐요. 2주에 뭐라고 하시냐면 학부모들 이제 안 된대. 선생님, 김 선생님 이런 식의 담임을 배정받는 경우가 저만 있는 건 아마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체육전담 선생님들이 겪어야 되는 영어는 그렇게 빼는 경우를 제가 단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근데 체육전담이 무조건 1순위로 일단 빠지고요.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선생님들 많이 쉬시잖아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몸 아프신 거 이해해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다른 과목은 절대 빼지 않고 일단 체육 선생님, 그러니까 이게 관리자분들의 마인드가 뭐냐면 체육은 안 해도 된다. 뭐 어차피 웬만하면 선생님들 공 하나 던져주면 된다. 줄넘기 그냥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체육전담의 자리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체육전담이 솔직히 부담스럽습니다. 12년 연속이나 해왔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꽤 많이 체육 연수를 하고 일정 연수 강의도 나가고 막 다른 학교도 강의도 나가고 그러지만은 지금도 체육전담 자리가 부담스럽습니다. 언제 저렇게 불려갈 줄 모르고 언제 또 2개 학년 갑자기 준비가 안 돼 있는 3학년에 갔다가 4학년도 갔다가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체육전담 자리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도 많고 수업도 많고 그래 결국에는 체육전담을 희망하시는 선생님들이 적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게 도대체 왜 부담스러운가 선생님들한테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학교에서 일을 주는 거 빼고요. 선생님들께서도 부담스러워 하신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 현장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자 선생님과 남자 선생님 비율이 아무리 넉넉하게 쳐도 8대2 남자 선생님 한 2 정도 여자 선생님 8 정도 물론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광역시 쪽으로 갈수록 서울은 더 그렇고요. 이제 한쪽 성비가 정말 많이 치우치잖아요. 그럼 여자 선생님들께서 체육 수업을 이제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부담스러운지 왜 이게 체육 수업이 체육 하시기에 부담스러우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왜 체육 전담 안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나는 실기 능력이 부족해. 그러니까 그냥 도덕 같은 거 할래. 과학 같은 거 할래. 그리고 땀 흘리고 싶지 않아.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고요. 활동 장소가 부족하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고집하시냐면 강당이 자기가 쓰셔야 돼요. 나는 강당. 그러니까 강당 외에 다른 데로 배정을 하면 안 나가시죠. 그러니까 종 치고 내려가가지고 모자 쓰시고 내려오셔서 이렇게 체육복 갈아입고 오셔가지고 땀 한 번도 안 흘리시고 수업하시는데 이렇게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강당은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나마 시간이 좀 절약이 되는데 그 외의 장소들은 이제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강당을 많이 줘라고 하는데 체육 전담이 있는 학교는요 사실 강당 주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선생님? 학급수가 많다는 얘기죠. 학급수가 많으니까 체육 전담을 배정을 해준 건데 그런 학교에 강당 배정이 될까요, 잘? 저희 학교는 일주일에 제가 체육 수업 강당 한 번 씁니다. 한 번이요. 저희 학교가 40학급이거든요. 근데 배정이 한 번 돼요, 한 번. 5학년인데 한 번. 그럼 나머지 2번은요. 한 번은 운동장도 2번은 안 주세요. 학교 배정이. 오니까 그렇게 짜여 있더라고요. 한 번은 교실 체육 수업, 한 번은 운동장 수업, 한 번은 강당 수업. 그러면 트랙을 3개를 돌려야 되잖아요.
같은 프로젝트를 이건 추진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활동 장소가 달라진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농구 수업을 하고 있다. 그럼 농구를 강당과 운동장에서는 가능하지만 교실에서는 사실상 이거를 요 하나를 위해서 재구성을 한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아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프로젝트를 3개를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실에서 할 수 있는 수업을 끌고 가는 것, 강당에서 하는 수업을 끌고 가는 것, 그다음 운동장에서 하는 수업을 끌고 가는 것. 이것이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다른 수업은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체육 수업을 이렇게 해야 된다? 거기다가 2개 학년 들어간다? 타교과랑 섞어야 된다? 그럼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또 장비가 부족하다고 하십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앞에 발표하신 선생님께 여쭤봤던 게 정규 수업으로 가져가느냐, 그리고 교구를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느냐,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 예산이 제가 체육부장 할 때는 1년에 300만 원이었습니다. 체육과 예산이요. 이 300을 알뜰하게 써야 되는 거죠. 이놈의 공은 왜 이렇게 자주 없어지는지 공사 달라고 많이 해요. 아, 줄넘기 해마다 사주는데 없대요. 왜냐하면 자기 게 아니시니까 관리를 잘 안 하시는 거죠. 애들 보고 체육창고 가서 가져오라고 하니까 관리도 잘 안 됩니다. 사라집니다. 터집니다. 없어집니다. 답답해요. 그래도 이 300 가지고는 어떻게든 꾸려져요. 꾸려집니다. 꾸려지긴 하지만 좋은 장비를 못 사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인터넷 최저가를 늘 검색하시게 되고 AS 안 되는 거 검색하시게 되는 거고, 고가 장비는 AS 해줍니다. 해줘요. 좋은 장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럼 애들이 실질적으로 체육 수업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2에 하나, 3에 하나는 쓸 수 있게끔 해서 ALT를 높여줘야 되는데, 공이라고 딸랑 2개, 3개만 가지고 하다 보니 한참 기다려서 한 번 하니까 실제로 애들이 체육 수업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과연 전담으로서 해야 될 일인가? 과학 시간 가보니까 모든 아이들이 실험 도구를 갖고 있어요. 태블릿 PC도 들고 있습니다. 그럼 적어도 우리가 태블릿 PC 한 5, 60만 원 하는 것보다는 못하지만 10,000원짜리 축구공이라도 30개는 있어서 애들에게 하나씩은 줘야 되는 거잖아요. 축구공 2개 주고 애들하고 패스 연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능이 늘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애들 당연히 흥미도가 떨어질 수밖에요. 그러니까 체육 전담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교구 확보 안 돼, 장소 확보 안 돼, 나는 노하우도 없어. 일반 교사님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물어보니까 당연히 저희하고 똑같아요. 강당과 운동장과 교실입니다. 할 수 없이 교실로 오는 거고, 갈 수 있으면, 그러니까 이거는요, 또 근데 교실을 희망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교실을 희망하시는 선생님들. 저 의외로 이거 거의 운동장과 교실이 거의 비슷했거든요. 상당히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가기가 싫으시대요. 자, 이래서 체육 전담 장소하고 겹쳐서요, 장소는 언제나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체육 전담이라고 한다면 장소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선생님들이 볼 때 역시 체육 전담 할만하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체육 전담이신데도 불구하고 수업은 피구나 줄넘기, 피구 줄넘기가 나쁘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저 역시도 피구하고 줄넘기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수업의 시간은 한가하다고 생각하십니다. 전담이시니까 수업 다 끝났네, 애나 공 던져주고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전문성 없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누군가 할 수 없이 전담에 들어가야 되는데 학교에 체육 전담밖에 없어. 그럼 그냥 아무나 뽑아가지고 체육 전담 집어넣는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자, 과연 이럴까? 과연 이럴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만약에 다른 교과였다면 실수를 충실하게 지키시고 교과 내용도 빠짐없이 다 하시고 부족한 내용도 검색하시고 교원 연수도 참여하셔갖고 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당장 저랑 이제 살을 맞대고 사는 저희 안 사람도요, 체육 하나도 몰라요. 맨날 물어봐요. 기초적인 것도 물어봐요. 벌써 교사로 20년째 하고 있는 사람인데도 왜? 그동안 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답답해 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참 다른 교과는 정말 열심히 준비하거든요. 교과서 수학 익힘책이랑 사회과에 아주 빽빽하게 과학도 정답 다 써놓는데 체육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죠. 저희가 체육이 교과로서 살아남으려고 한다면, 그리고 전담으로서 살아남으려고 한다면 저희 정말 전문성을 길러야 되는 것들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다양한 노력들을 통해서요, 체육 전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주실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여기 오신 선생님들이라고 하시면 적어도 관심이 있으신 거잖아요. 이 선생님들께서도 나비 효과처럼 조금 움직여 주신다면 많이들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과 전문성 길러야 되고요. 스포츠 클럽 등 부서 지도도 해주셔야 되고요. 학년대회 발표회 등 이런 자체 행사도 개최해야 됩니다. 저는 체육 전담 하는 내내 한 번도 자체적인 리그를 안 해본 적이 없어요. 해마다 리그 합니다. 적어도 2개 또는 3개. 표현활동 발표 행사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떤 선배님께서 체육쌤 진리라고 하는 플래카드를 이렇게 받으셨어요.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애가 써가지고 체육쌤이 진리다라고 해가지고 이걸 듣는데 자기 카톡 배경에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는 맡아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 선배님 보면서 많이 배워요. 아, 표현활동 이렇게 발표를 하는구나. 근데 발표라고 하는 게 사실 거창한 건 아니거든요. 학급 발표회를 거쳐서 체육 전담이니까 학년 발표를 하게 합니다. 저는 한 번도 그 시간에 수업으로 잡아달라고 하지 않고요. 선생님들 국어 잡든 수학 잡든 뭐 잡든 상관없는데 나한테 2시간만 다 빼달라. 거부하신 선생님 한 번도 없으셨어요. 왜냐면 자기들 시간 빼주니까. 그리고 저는 거기서 트로피도 주고 현수막도 걸고 다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축제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의 흥미도가 정말 장난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자신만의 교육과정을 짜셔야 돼요. 학년 부장님이 짜주는 교육과정이 아니죠. 내가 짜야 됩니다. 내 수업인데 내가 짜야지 학년 선생님께서 부장님께서 시간 실수 주시면서 이렇게 진행하세요라고 하는 것이 내 실정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크로스핏을 하시는 선생님께서 대단하신 게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재구성을 해주셔야지 내가 올해 가르칠 교육과정이 뭐고 언제 어떤 걸 해야 되는 거다. 와, 운동장 사정이 안 되는 이때는 이런 과목 해야 되겠구나.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짜셔야 내 플랜이 가지고 있어야지 제대로 된 체육 수업이 진행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업 재구성이 반드시 필요해요. 재구성하면 뭐 엄청 좋죠. 규칙 재구성도 가능하고 기능도 변경하고 애들의 학생 흥미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무엇보다 선생님이 자신감이 생겨요. 교과서 보시면 저만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참 현실성 없다. 제가 전라도 출신인데 냉택 없다라는 말을 씁니다. 냉택 없다라는 게 어이없다라는 뜻이거든요. 뭐 이게 뭐 보면 뭐 도대체 이걸 누가 여기 뭐 교과서 집필진 분들도 계시지만 감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왜냐하면 그분들도 고민을 많이 하셨죠. 끌고 가야 되는 거지만 현실성이 없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3, 4학년 때 이걸 배우고 왔어야 5, 6학년 때 되는데 3, 4학년 때 안 가르쳐 주셨거든요. 선생님들께서. 이거 알지? 하면 다 몰라요. 네? 그러니까 끌고 가려고 해도 모르니까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감안하셔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게 모든 것들이 다 재구성이라는 거죠. 재구성의 방향은 크게 3가지만 잡으시면 돼요. 활동의 주제, 큰 폭의 주제가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아까 앞에 선생님이 사례를 너무 좋은 거 발표해 주셔서 크로스핏을 가져왔다. 그럼 이 건강체력 영역에 다 집어 넣으시면 그 주제만 들어가 있으면 무슨 활동을 하든 건강 활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주제가 일단 들어가야 되고 재구성의 방향이. 그다음에 내가 정말 이 수업을 통해서 애들에게 뭘 가르치고 싶냐. 농구의 기능적인 요소, 게임을 잘하는 게 아니라 농구에 대한 흥미도, 관심도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체력을 향상시키고 그러니까 가르치고 싶은 핵심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성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 다른 활동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한 차시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10차시, 15차시를 끌고 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덜 힘드십니다.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거 이거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저 밑에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인성적인 부분을 반드시 가르쳐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의 어긋나면 저는 화를 내거든요. 요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체육 수업의 모범 답안은 사실 없어요. 놀이도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요즘 체육 놀이가 대세지 않습니까? 다 놀이 체육 해달라고 하는데 놀이가 체육은 사실 아닌데 저희는 스포츠를 지향하는 사람들인데 언제까지 놀이로만 이렇게 풍선 하나 가지고 체육 수업을 대체하지는 않아야 되잖아요. 그 저희가 전문가라고 하는 전담인데 그거는 일반 담임선생님들이나 좀 이렇게 저학년 선생님들께서 해주시는 거고 체육 전담이라고 하면 적어도 놀이의 비중을 줄이고 체육의 비중을 높여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티칭과 코칭이라는 말처럼 저희가 단순하게 옛날처럼 가르치는 것보다 아이들 스스로 할 수 있게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제가 올해 5학년 담임한다고 말씀드렸고 저는 저희 반 아이들이 여자아이가 10명인데요. 이 아이들 데리고 스포츠 클럽 나가가지고 전국대회까지 갔다 왔거든요. 네. 전국대회, 저희 반 아이들만 데리고 우리 지역대회 우승하고 시대회 우승하고 전국대회 갔다 왔습니다. 5학년이에요. 체육 잘하는 애들 아닙니다. 근데요, 투자한 만큼 나와요. 저는 코로나로 애들이 원격 등교할 때도요, 원격 수업할 때도 아침에 학교 왔다가 강당 체육 수업하고 보냈습니다. 엄마들 아무도 싫어 안 했어요. 네. 매일 내일 제가 투자한 만큼 그 시간만큼 애들은 돌아오는 겁니다. 즉, 체육 전담은요, 투자한 만큼 되돌려 오시는 겁니다. 선생님들 좀 힘드시더라도 우리 함께 노력해서 좋은 체육 수업 꾸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